과거 시험장에 도착한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험을 보기 전날 밤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산적들에게 둘러싸여 목숨을 잃을 순간 갑자기 나타난 검은 복면의 의적이 그를 구해줬습니다. 선비는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적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의적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적의 아버지가 꾸민 거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과연 선비는 은인을 배신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조선시대 한 선비와 의적의 기구한 인연을 이야기합니다. 정민호는 한양에서 사흘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 출신의 선비였다. 25의 나이에 드디어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된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지만 유일한 아들이 글을 읽을 줄 안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민호야, 이번에 꼭 급제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다오. 아버지의 당부를 가슴에 새긴 정민호는 책보따리를 메고 한양으로 향했다. 며칠을 걸어 드디어 한양까지 하루 거리를 남겨둔 산길에 접어들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다. 오늘 밤은 저 앞 주막에서 묵어야겠군. 그때였다. 갑자기 숲속에서 3명의 사내가 튀어나왔다. 모두 흉악한 인상에 칼을 들고 있었다. 이봐, 선비 양반. 가진 거 다 내놔. 정민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산적들이었다. 이 길이 험하고 위험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설마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과거 보러 가는 가난한 선비일 뿐입니다. 시끄러워. 책보따리나 옷이라도 팔면 돈이 되겠지. 산적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칼을 빼들며 다가왔다. 정민호는 뒷걸음질 치다가 나무에 등을 부딪혔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시끄러워.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목숨도 없다. 산적이 칼을 높이 쳐들었다. 정민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끝이구나.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과거 시험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다니. 그 순간이었다. 철컥. 칼과 칼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검은 복면을 쓴 청년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산적의 칼을 막아내고 있었다. 누구냐? 산적 우두머리가 소리쳤다. 복면을 쓴 청년은 대답 대신 날렵하게 몸을 돌리며 산적의 칼을 쳐냈다. 그리고는 발로 산적의 배를 걷어찼다. 산적은 나무에 부딪혀 기절했다. 이 자식이. 나머지 2명의 산적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하지만 복면 청년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순식간에 2명의 산적도 바닥에 쓰러졌다. 정민호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믿기지 않았다. 단 한 명이 3명의 산적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복면 청년이 천천히 정민호에게 다가왔다. 정민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두려워 마시오.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소. 청년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그는 정민호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시오. 정민호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그는 황급히 절을 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별 말씀을. 그런데 이 밤에 혼자 이런 길을 가다니 무모하시군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내일까지 한양에 도착해야 해서. 복면 청년은 잠시 정민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과거 시험이라. 선비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은인의 성함이라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복면 청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름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던 사람이 공경에 처한 이를 도운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위험하니 저 주막까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어서 가시죠. 복면 청년은 더 이상의 대화를 차단하듯 앞장서서 걸어갔다. 정민호는 의문이 가득했지만 그를 따라갔다. 주막까지 가는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다. 하지만 정민호는 계속해서 그 청년을 힐끗힐끗 쳐다봤다. 복면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다. 주막에 도착하자 복면 청년이 말했다. 여기서 하룻밤 묵으시고 내일 출발하시면 됩니다. 산적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청년이 잠시 말을 멈췄다. 다만, 선비님 과거에 급제하시거든 백성들을 위하는 관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저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복면 청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정민호는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주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정민호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신비로운 청년이 자꾸 떠올랐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 왜 복면을 썼을까? 그리고 왜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을 도와준 것일까? 챕터 2 의문의 시작 830만 1620 다음 날 아침 정민호는 서둘러 주막을 나섰다. 오늘 중으로 한양에 도착해야 했다. 어젯밤의 일이 꿈만 같았지만 아직도 온몸이 떨렸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 한양에 도착한 정민호는 먼저 친구 집을 찾아갔다. 그의 친구 이석주는 3년 전에 급제해서 이미 관직에 있었다. 민호야, 오랜만이다. 석준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석준아, 나도 반갑다. 내일부터 시험인데 긴장되는구나. 걱정 마. 내 실력이면 충분히 급제할 수 있어.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정민호는 어젯밤 일을 석준에게 이야기했다. 산적에게 습격당했던 일 그리고 복면을 쓴 청년이 자신을 구해준 일까지.
석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 사람, 복면을 쓰고 있었다고? 그래.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석준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민호야, 요즘 한양에 소문이 자자하거든. 검은 복면을 쓴 의적이 나타난다는. 의적? 그래. 탐관 오리들을 습격해서 재물을 빼앗고 그걸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야. 관아에서는 혈안이 되어 잡으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한대. 정민호는 깜짝 놀랐다. 자신을 구해준 그 청년이 의적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았어. 오히려 구해줬어. 물론 의적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지. 오히려 백성들 사이에서는 영웅 취급이야. 하지만 조정의 입장에서는 법을 어긴 죄인이지. 만약 내가 그 의적과 연관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석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민호도 그 뜻을 알았다. 과거 시험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연자제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좋을 거야. 석준의 충고에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는데 그를 모른 척해야 한다니. 그날 밤 정민호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밖을 보니 달빛이 밝았다. 문득 복면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 백성들을 위하는 관리가 되어 주십시오. 정민호는 깨달았다. 그 청년은 단순한 의적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왜 복면을 쓰고 숨어서 활동해야 했을까? 다음 날 드디어 과거 시험이 시작되었다. 정민호는 최선을 다했다. 문제들은 어려웠지만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모두 쏟아냈다.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데 석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봤어? 잘 본 것 같아.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돼. 그나저나 민호야, 너 오늘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어젯밤에 또 그 검은 복면 의적이 나타났대. 이번에는 형조 판서의 집을 털었다는구나. 정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형조 판서의 집을? 그래. 그 양반이 백성들에게서 뇌물을 받아 모은 재산이 어마어마했다는데 그걸 전부 가져갔다더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한양의 빈민촌에 쌀과 돈이 뿌려져 있었대. 정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을 구해준 그 청년이 정말 의적이 맞았구나. 그런데 이상했다. 왜 하필 자신을 구해준 걸까? 단순히 지나가다가 본 것뿐이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민호는 계속 그 청년을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정민호가 한양시장을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선비님,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깜짝 놀라 돌아보니 중년의 사내가 서 있었다. 평범한 상인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누구십니까? 저를 따라오시죠.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십니다. 만나고 싶어 하는 분? 그분이 선비님의 목숨을 구해주셨죠. 정민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복면 청년을 말하는 건가? 하지만 어떻게 자신을 찾았을까? 저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를 끼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선비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민호는 망설였다. 석준의 경고가 떠올랐다. 의적과 연관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일었다. 대체 왜 자신을 찾는 걸까? 결국 정민호는 그 사내를 따라가기로 했다. 그들은 한양의 외곽 한적한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제법 넓고 훤칠했다. 안으로 드십시오. 사내가 문을 열어주었다. 안에는 대청마루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백발의 수염을 기른 노인은 위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복면을 벗은 청년이 서 있었다. 정민호는 그제야 청년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준수한 외모에 강인한 인상이었다. 나이는 자신보다 조금 많아 보였다. 어서 오시오, 정민호 선비. 노인이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어떻게 자네를 모를 리가 있겠소? 내 아들이 자네를 구했으니까. 아드님이요? 정민호는 청년을 바라봤다. 청년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소개를 하겠소. 나는 강무진이라 하오.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아들 강한결이요. 강무진이라는 이름이 정민호에게는 낯설었다. 하지만 그 옆에 청년 강한결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자네도 들어봤을 거요. 검은 복면의 의적. 바로 내 아들이요. 정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조정에서 찾고 있는 의적이라니. 그것도 아버지가 당당하게 밝히다니. 놀라지 마시오. 우리는 자네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없소. 강무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왜 저를 이곳에 부르신 겁니까? 그건 자네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요. 특별한 사람? 정민호는 의아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시골 선비일 뿐인데. 강한결이 입을 열었다. 정선비, 당신을 구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강무진이 설명을 이어갔다. 자네 아버지를 아시오? 정한수 어르신 말이요. 예,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어떻게? 자네 아버지는 30년 전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신 분이요. 비록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정민호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인데 무슨 큰일을 했다는 걸까? 강무진은 천천히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30년 전 이 나라는 큰 위기에 처했소. 영모를 꾀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을 막기 위해 몇몇 충신들이 목숨을 걸었소. 그중 한 명이 바로 자네 아버지였소. 아버지가요? 그렇소.
자네 아버지는 당시 한양에서 서리로 일했소. 비록 낮은 직책이었지만 정의로운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강했지. 영모 세력의 증거를 찾아내고 그걸 조정에 알린 분이 바로 자네 아버지였소. 정민호는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하지만 영모 세력은 막강했소. 그들은 자네 아버지의 집안을 몰살시키려 했소. 그때 자네 아버지를 구한 사람이 강무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 바로 나였소. 정민호의 눈이 커졌다. 당시 나도 관직에 있었소. 그리고 자네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그분을 시골로 피신시켰소. 그리고 모든 기록을 지웠소. 영모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소. 그럼 아버지는? 그렇소. 자네 아버지는 숨어 지내신 거요. 그리고 평생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사셨소.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소. 자네 아버지의 은혜를. 강한결이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저희는 정선비님을 찾았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하지만 대체 무엇 때문에? 강무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네에게 부탁이 있소. 과거에 급제하시오. 과거에 급제하라고요? 그건 제가 원래 하려던. 그리고 관직에 오르거든 우리를 도와주시오. 도와달라니요? 이 나라는 썩어가고 있소. 탐관 오리들이 백성의 피땀을 빨아먹고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소. 우리는 그것을 바꾸고 싶소. 강한결이 말했다. 제가 의적이 된 이유도 그겁니다.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탐관 오리들을 직접 응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민호는 혼란스러웠다. 이들의 뜻은 이해가 갔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자신이 이들을 돕다가 발각된다면? 두렵소? 당연하오. 하지만 생각해 보시오. 자네 아버지도 두려웠을 거요. 그럼에도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소. 강무진의 말에 정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약속해 주시오. 만약 급제하거든 우리의 제안을 기억해 달라고. 정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민호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정말 그런 일을 하신 분이었을까? 그렇다면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며칠 후 과거 시험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정민호는 당당히 급제했다. 석준을 비롯한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고 정민호는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았다. 급제 후 정민호는 먼저 고향에 다녀왔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 제가 급제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잘했다, 민호야. 정말 잘했어. 하지만 정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무엇이든 물어보거라. 아버지는 30년 전에 한양에서 일하셨나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구한테 들었느냐? 강무진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무진이를 만났느냐? 예, 그분이 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 다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날 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30년 전의 일 영모 사건, 그리고 강무진이 자신을 구해준 일까지. 정민호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민호야, 나는 내가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급제했으니 이제는 내 길을 내가 선택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신지. 무진이가 너에게 부탁을 했겠지. 그들을 도우라고. 정민호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지. 내가 선택해라. 아버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것이다. 정민호는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했다. 한양으로 돌아온 정민호는 관직에 임명되었다. 비록 낮은 직책이었지만 조정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한결이 다시 그를 찾아왔다. 정선비 축하드립니다. 급제하셨다면서요? 강 공자님, 어떻게 여기를? 둘은 한적한 곳에서 만났다. 강한결은 여전히 담담한 표이었다. 제안을 기억하십니까? 정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기억합니다. 그리고 돕겠습니다. 강한결의 눈빛이 반짝였다. 확실하십니까? 위험한 일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30년 전에 하셨던 일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강한결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정민호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관리로서 일하고 밤에는 강한결에게 조정의 정보를 전달했다. 어떤 관리가 뇌물을 받았는지, 어떤 탐관오리가 백성을 괴롭히는지, 강한결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였다. 탐관오리들의 집을 급습하고 부정한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 백성들 사이에서 검은 복면의 의적은 영웅이 되어갔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혈안이 되어 의적을 잡으려 했다. 특히 형조에서는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 그리고 어느 날 정민호에게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정어른 들으셨습니까? 드디어 의적을 잡을 단서를 찾았답니다. 동료 관리가 말했다. 무슨 단서 말입니까? 의적이 습격하는 대상들을 분석해 보니 모두 조정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였답니다. 즉,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겁니다. 정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래서 형조에서는 최근에 임명된 관리들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답니다. 정민호는 식은땀이 흘렀다. 자신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그는 급히 강한결에게 연락을 취했다. 강 공자, 큰일입니다. 조정에서 내부 첩자를 찾고 있습니다. 강한결의 표정이 굳어졌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요? 정선비, 만약 조사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을 부인하십시오. 저와의 관계도 정보 전달도 모두 부인하십시오. 하지만 그럼 공자님은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큰일을 하나 치르려 합니다. 무슨 큰일 말입니까? 강한결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좌의정 민상호를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의 실권자이시죠. 그자가 바로 이 나라를 썩게 만든 주범입니다. 그자는 수십 년간 뇌물을 받고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정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좌의정을 공격한다? 그건 너무 위험했다. 하지만 좌의정은 왕의 신임이 두터운 분입니다. 그분을 공격하면 그래서 증거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왕께서도 그를 처벌하실 겁니다. 그 증거를 제가 구해야 한다는 겁니까? 강한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좌의정의 집에 장부가 있습니다. 그 장부에는 그가 받은 모든 뇌물의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정선비, 그 장부를 구해 주십시오. 정민호는 망설였다. 좌의정의 집에 침입한다? 그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결국 정민호는 결심했다. 며칠 후 그는 좌의정의 집에 야밤에 침입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강한결이 알려준 대로 움직였다. 서재에 도착해서 장부를 찾았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불이 켜졌다. 누구냐? 좌의정의 호위 무사들이 나타났다. 정민호는 황급히 장부를 품에 넣고 도망쳤다. 뒤에서 무사들이 쫓아왔다. 잡아라. 정민호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담을 넘고 골목을 질주했다. 하지만 무사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이제 끝이구나. 정민호는 생각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무사들을 제압했다. 강한결이었다. 정선비, 빨리. 둘은 함께 도망쳤다. 겨우 추격을 따돌리고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 정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장부를 꺼냈다. 이것입니다. 강한결이 장부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다. 완벽합니다. 이것이면 좌의정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좌의정은 장부를 도난당한 것을 알고 조정에 보고했다. 그리고 야밤에 침입한 자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을 명령했다. 모든 관리들의 거처를 수색하라.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정민호는 위기에 처했다. 곧 자신의 거처도 수색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강한결의 관계가 드러날 것이다. 강한결이 정민호를 찾아왔다. 정선비, 떠나십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당신은 위험합니다. 한양을 떠나 숨어 지내십시오. 하지만 저 때문에 공자님께서
강한결은 정민호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습니다. 원래 계획이 이것이었습니다. 무슨, 저는 잡힐 겁니다. 그리고 이 장부를 왕께 직접 전달할 겁니다. 의적으로서 잡히는 대신 좌의정의 부정을 폭로하는 겁니다. 정민호는 깨달았다. 강한결은 처음부터 자신이 희생될 것을 알고 있었다. 안 됩니다. 그럼 공자님은 정선비, 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대신 약속해 주십시오. 당신은 살아남아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저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날 밤 강한결은 스스로 왕궁에 나타났다. 검은 복면을 쓰고 장부를 들고서 그리고 왕 앞에서 좌의정의 모든 죄를 폭로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의적이 왕궁에 나타났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좌의정의 부정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은 더 큰 충격이었다. 왕은 장부의 내용을 확인하고 분노했다. 이것이 사실이냐? 좌의정은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결국 좌의정은 관직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몰수당했다. 하지만 강한결은 의적으로서의 죄를 지었다. 그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 정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강한결은 자신을 희생했다. 강한결의 재판이 열렸다. 조정에 많은 관리들이 모였다. 정민호도 그 자리에 있었다. 형조 판서가 물었다. 너는 탐관 오리들의 집을 습격하고 재물을 탈취한 죄를 인정하느냐? 강한결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재물은 원래 백성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되돌려준 것뿐입니다. 내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했느냐? 법은 조정이 집행하는 것이다. 그 법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제가 나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탐관 오리들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조정은 술렁였다. 강한결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이 입을 열었다. 그대의 뜻은 이해하나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그대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강한결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청하겠습니다. 제 아버지 강무진은 이 일과 무관합니다. 모든 것은 제가 혼자 계획하고 실행한 일입니다. 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그대의 아버지는 죄를 묻지 않겠다. 하지만 그대는 유배형에 처한다. 사형이 아닌 유배형. 왕도 강한결의 행동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강한결은 멀리 섬으로 유배를 떠났다. 정민호는 그를 배웅하러 갔다. 강공자, 정선비,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때문에 공자께서 아닙니다. 이것은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좌의정이 물러났고 앞으로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될 겁니다. 강한결은 정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정선비,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조정에 남아서 백성을 위하는 관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저에 대한 진정한 보답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강한결은 미소를 지으며 배에 올랐다. 그 후 몇 년이 흘렀다. 정민호는 조정에서 승진을 거듭했다. 그는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관리로 명성을 얻었다. 부정한 관리들을 고발하고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어느 날 정민호는 강무진 어르신을 찾아갔다. 노인은 여전히 건강했다. 어르신,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 정대인, 잘 지냈소? 소문 들었소? 조정에서 명망 높은 관리가 되었다면서? 과찬이십니다. 모두 한결 공자와 어르신 덕분입니다. 강무진은 차를 따르며 말했다. 한결이 소식 들었소? 유배지에서 그곳 백성들을 도우며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 예, 저도 들었습니다. 언젠가 사면되어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오.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양의 거리에는 백성들이 평화롭게 오가고 있었다. 그날 밤 정민호는 자신의 서재에서 일기를 썼다. 과거 보러 가던 길에 만난 의저. 그는 내 목숨을 구해주었고 나에게 진정한 관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비록 그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의 정신은 내 안에 살아있다. 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강한결 공자를 위해 계속해서 정의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정민호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강한결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정민호는 다음 날을 준비했다. 조정에서 또 하나의 회의가 있을 예정이었다.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 정민호는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강한결이 그랬던 것처럼 정의를 위해. 시간이 더 흘러 정민호가 고위 관직에 오른 날이 왔다. 그날 조정회의에서 왕이 말했다. 정민호, 그대는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관리이다. 이제 더 큰 책임을 맡겨주겠다. 정민호는 무릎을 꿇고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한 내관이 다가왔다. 정대인, 전하께서 특별히 하사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배 중인 강한결의 사면입니다. 정대인의 공로를 치하하시며 그대가 아끼는 일을 돌려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민호의 눈이 커졌다. 믿기지 않았다. 강한결이 돌아온다니. 몇 달 후 정민호는 한양 성문에서 강한결을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저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조금 야위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 강한결이었다. 한결 공자. 정민호가 달려갔다. 강한결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정대인,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그리고 함께 강무진의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술을 마셨다. 강무진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정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 우리의 시작입니다. 정민호가 말했다. 시작이라니? 예, 한결공자는 이제 음지에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조정에서 자리를 잡았으니 함께 양지에서 백성을 위한 일을 합시다. 강한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더 이상 칼이 아닌 말로 밤이 아닌 낮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군요. 세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정민호와 강한결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개혁가들이었다. 그들은 백성을 위한 수많은 정책을 만들었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섰다. 특히 정민호는 과거 급제 후 강한결이라는 의적과의 인연을 통해 진정한 관리의 길을 깨달았다고 전해진다. 과거 보러 가던 길에 만난 의적. 그 우연한 만남이 한 선비의 인생을 바꿨고 나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정의는 때로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법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정민호와 강한결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선비와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적, 그들의 우정과 정의로움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